때는 2018년 6월경이었습니다. 한 성인 남성이 고등학교 근처를 맴돌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급히 찾는 듯 보였죠. 잘 가, 내일 보자. 조심히 가. 저기, 이쪽이야. 아저씨가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아르바이트 좀 할 생각 없나 해서. 아르바이트요? 근데 대신 알바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을 만나기 위해 학교 근처까지 찾아온 이 남성은 A양 아버지의 친구 B씨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던 A양은 즉각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갔어? 아까 그 아저씨 모임? 아빠 친구. 나 내일 그 아저씨가 알바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이상한 게 남한테 말하지 말래. 엥? 이상한 사람 아님? 몰라. 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메신저 꼭 잘 보고 있어야 해. 무슨 일 생긴 것 같으면 바로 신고해줘야 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메신저를 꼭 챙겨봐달라 신신당부했던 A양. 도대체 뭐가 걱정돼 친구에게 이 같은 문자를 남겼던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A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대체 A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아빠 친구가 권했던 그 아르바이트가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2018년에 전남 강진에서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한 여고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죠? 예. 때는 2018년 6월 16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A양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A양 부모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인근에 사는 B씨의 집에 먼저 찾아갔다 들었거든요.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네.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거 왜 그런 거죠? 바로 A양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네. 가족들이 수소문을 하던 중에 A양 친구가 A양이 사라지기 전에 B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네. 가족들이 그날 밤에 바로 인근에 살고 있던 B씨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B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A양 가족들이랑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나요? B씨는 A양의 아빠 친구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그 딸 친구로부터 A양이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B씨가 우연을 가장해 A양 학교 앞에서 학교 중이던 A양을 만나고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학교 앞까지 찾아가서.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는지 A양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A양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석연치 않았나 보죠. 네. 실종 전날에는 아까 그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내 메신저를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위험하면 날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일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앞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만나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A양 어머니가 이 사실을 듣고 바로 아빠 친구 B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근데 B씨가 그때 가족들에게 불을 끄라라고 시킨 뒤 뒷문을 통해 황급히 달아난 건데요.
이를 본 A양 어머니는 바로 의심이 돼서 즉시 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의심스럽네요. 예. 당연히 경찰에서는 즉각 수사에 나섰겠죠? 예, 경찰은 B씨를 바로 유령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당일에는 B씨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이튿날 아침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의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B씨가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당시에는 600여 명의 수색 인원과 드론, 헬기까지 동원해서 A양을 찾았지만 그렇게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의 모습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실종 8일차에 그 채취견에 의해 A양 시신이 인근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어쨌든 안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예. 사인이 혹시 나왔습니까?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서는 졸피뎀, 수면유도제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요. 시신에 골절이나 흉기에 의한 상처는 없어서 질식 쌓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A양 시신은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B씨가 A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시신에서 졸피뎀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준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예.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저항을 하니까 예. 살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령용의자라는 이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인지 범행 동기는 뭔지 이걸 제대로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론도 사실 추정과 추론일 뿐이고요. 유령 용의자인 B씨가 사망한 터라 정확한 것들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B씨가 아주 계획적으로 A양을 노렸다는 것이 증거들로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B씨는 배낭과 낫, 졸피뎀 28정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때 이 배낭과 낫은 아마도 B씨가 아까 운영하던 음식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B씨는 보신탕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신탕에 들어갈 약재를 산에서 캐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또 사건 당일에는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식당에 올려두고 갔고요. 차량 블랙박스도 끄고 범행 장소인 해남 매봉산으로 이동할 때에는 CCTV가 없는 옛 도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예. 휴대전화까지 놓고 가고 CCTV가 없는 곳을 굳이 골라서 이동했다라는 게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B씨는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범죄가 완벽할 수는 없죠. B씨가 A양과 함께 오른 산에서 내려올 때는 홀로 내려온 뒤에 그 차를 세차를 하고 산에서 가지고 온 A양의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자기 집에서 소각까지 한 것이 모두 B씨 자택 인근 방범 CCTV에 찍혔습니다. 또한 그 산에 가지고 간 낫에서도 A양의 땀과 피부에서 나온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 낫으로 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빠 친구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친구 딸한테 그랬다는 건데 자기 친구랑 악감정이 있었다든지 네.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경찰도 이 부분을 처음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B씨랑 A양 그 가족들 간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모 간의 원한 관계나 네. 다른 동기 같은 것들도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또 그럼 돈 때문인가도 한번 집중을 해봤지만 B씨가 그 운영하던 식당이 인근에서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던 식당으로 경제적인 여유 또한 있어서 그런 동기일 가능성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은 거는 바로 유력한 것은 성적인 목적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이 A양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알몸이었던 점 외에 또 아주 특이한 점이 바로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져 있었다는 건데요. B씨가 이 범행 당일에도 전자이발기를 챙겨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범행 전이나 후로 이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삭발을 한 것인데요. 네. 이 더운 날에 방치된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서 성폭행 사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이때 동네에서 주민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미 이 인근에서는 B 씨의 성적 취향이 특이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B 씨는 이미 4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요. 이전에도 야산에 약초를 캐러 가자고 부녀자들을 유인한 뒤에 성폭행을 한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수법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답답한 거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유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많은 의문이 남은 이 사건, 결국 이 B 씨가 유서도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수사도 처벌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수사라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면은 네. 나중에 유족들이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날려버린다고 하면 네. 민사소송으로 이 가해자가 했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길도 막혀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사가 종국 처분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 네. 그런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요. 이 사건의 용의자였던 B 씨와 다른 실종 사건이 또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건을 보면 이 B 씨의 범행이 초범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대범하고요. 계획했던 것도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완전 범죄를 시도한 B 씨가 이러한 범행이 처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한 전남 강진에서는 약 18년 전인 2000년과 2001년에 1년 터울로 2명의 초등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과는 어떤 점에서 연결점이 있다는 건지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어떤 거였죠? 일단 B 씨는 과거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불과 10여 킬로 떨어진 강진 도안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실종자와 이 살해된 여고생 A양 모두 10대 미성년자였고 실종 후 부모에게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어 범행 동기가 돈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모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른 용의자는 없었나요? 당시에 다른 용의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동종전과에 유령 용의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이 실종된 여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도 했으나 이후 번복했고요. 또 한참이 지나서 2008년에 이 두 실종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됐는데 아동성범죄 전력이 있는 또 다른 용의자도 의심을 받았으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이 역시 수사가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